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평가의 한 방법 중에서 이제 교차 검증이라는 평가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머신러닝 평가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계속 해왔던 방법은 이제 사실 폴드아웃이라는 이제 평가 방법인데요. 요것에 이제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라는 것을 오늘 추가적으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드아웃 평가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계속 해왔었죠. 이제 뭐 전체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이제 학습 데이터셋, 다음 테스트 데이터셋 두 개로 나눠서 학습하고 평가하는 머신러닝 평가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 데이터셋을 일정 비율로 예를 들어 80대 20으로 이제 나눠서 80은 이제 학습 데이터셋으로 쓰고 20%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학습 데이터셋을 이제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학습된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고 예측값과 이제 정답값을 비교해서 모델 성능을 이제 평가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체 데이터셋이 이렇게 뭐 길게 그냥 있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이게 샘플이 뭐 100개라고 치면은 약 80개는 이제 예, 훈련 또는 학습 데이터셋으로 이제 쓰고요. 예, 다음에 여기는 20% 남은 20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이제 써가지고 예, 예, 모델을 이제 이걸로 훈련하고 훈련시키고 학습시키고 이제 20% 가지고 이제 테스트에서 이제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폴드아웃 예, 방법입니다. 예, 주로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테스트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테스트 다 짬뽕해가지고 주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뭐 암 환자를 이제 와 이제 정상인의 이제 200명을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200명에 대한 뭐 이렇게 뭐 X랑 이제 Y가 이렇게 있으면은 X가 이제 뭐 혈압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뭐 유전자의 발현량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그 뭐 뮤테이션 뭐 이런 거 돌연 변이 유전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X가 있고 Y가 이제 그 정상인이냐 또는 이제 유방 뭐 환자냐 암 환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이제 샘플이고요. 근데 이런 이제 데이터셋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짬뽕해서 분석해 달라고 이걸로 모델링해 달라고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는 이렇게 학습 데이터셋으로 일부는 이제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모델을 이제 학습하고 평가해서 이렇게 최종 모델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게 이제 이 폴드아웃 방법이 있겠죠. 예.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근데 테스트 셋을 별도로 이제 누가 만들어줬다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폴드아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트레이닝해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 섞여 있을 때는 이게 폴드아웃으로 이제 학습 훈련 데이터셋 테스트셋 나눠가지고 이제 훈련하고 이제 평가하는 것을 이제 분리해서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드아웃 평가의 근데 취약점은 뭐냐면은 전체 데이터 샘플 개수가 이제 적을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뭐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80대 20으로 이제 훈련과 이제 테스트를 이제 나눈다고 치면은 예, 데이터셋의 이제 샘플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한 20개밖에 안 되겠죠. 20개면은 이제 이렇게 뭐 정확도를 이제 0에서 이제 100점 0에서 1까지 보통 정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나눈다면은 0%에서 100%의 이제 정확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샘플 한 개 맞출 때마다 테스트셋 한 개를 맞출 때마다 5%씩 변하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모델 평가가 잘 이루어질까요? 잘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하나를 이제 우연히 다 맞추면은 갑자기 5%가 이제 성능 향상을 보이고 어 샘플 이제 테스트 셋을 이제 우연히 이제 잘못해서 틀리면은 이제 5%에서 5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정확성이 감소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성 차이를 이제 이렇게 샘플 개수가 적을 때 그 변동량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 평가한 이제 평가 점수 그러니까 뭐 정확도 점수나 이런 게 스코어가 스코어가 이제 평가 점수에 이제 이거의 신뢰성이 사실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테스트 셋의 이제 개수가 작아질 때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테스트 셋의 샘플 개수가 작다는 얘기는 이제 전체 샘플 개수가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 뭐 이런 전체 샘플이 100, 개인데 테스트 샘플을 이제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좀이라도 더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훈련을 너무 적은 샘플로 하기 때문에 모델이 잘 트레이닝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은 훈련 데이터셋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 테스트 샘플은 이제 뭐 5대 1로 한다고 해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제 굉장히 적어서 성능 평가의 신뢰성이 약한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좀 더 이제 신뢰성 있는 정확도를 이제 구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렇게 그런 동기 모티베이션에서 이제 나온 방식이 이제 교차 검증에 의한 평가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교차 검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검증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머신러닝 분야,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이제 쓰는 방식이고요. 어떻게 보면 통계학자들은 이런 방식을 잘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컴퓨터에 특화된 그래서 개발된 이런 방식입니다. 교차 검증은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 폴드아웃의 이제 폴드아웃에 의한 평가의 낮은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여러 번 만듭니다. 이제 같은 이제 데이터셋에서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훈련 데이터셋을 이렇게 4대 1로 만들었다고 치면은 다음 교차 검증은 두 번째 교차 검증할 때는 훈련 데이터셋을 이렇게도 만들고 훈련 테스트 이렇게도 만들고 또는 이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테스트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와 이렇게를 이게 두 개가 훈련 여기와 여기가요. 여기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교차 검증은 뭐 이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리는 학습 이렇게 훈련 데이터셋을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제 교차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학습 예측을 여러 번 수행하고 정확도 평균을 구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이 방식입니다. 예. 뭐 어려운 게 없죠. 내용 자체로 이제 개념 자체로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번 구해서 평가 정확도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우연히 이제 잘 못한 것과 이제 우연히 잘 맞춘 거 이런 것들이 다 상쇄가 돼가지고 평균 정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평균 정확도가 이제 기존에 한 번 이렇게 폴드아웃에서 한 번 이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하고 이거보다는 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정확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 뭐 여러 개 점들이 있는 거죠. 여기 결국 점 하나가 있는 거고 여러 번 계산한 거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분포에 의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더 신뢰적인 이게 평균 점수가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신뢰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의 종류는 이래서 크게 네 가지 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K 폴드는 뭐 셔플드 스플릿, 그다음에 리브 원 아웃, 리브 피 아웃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트래티파이드라는 이제 좀 계층화된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굳이 다 나눈다면은 스트래티파이드 K 폴드, 그다음에 그냥 K 폴드, 스트래티파이드 셔플드 스플릿, 그냥 셔플 스플릿, 그다음에 리브 원 아웃, 리브 피 아웃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6가지에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격 교차 검증,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이론적으로 간단합니다. 전체 데이터셋을 K 등분의 이제 부분 집합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샘플이 이제 0부터 100개가 있어요.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 11, 12 해가지고 뭐 50, 55 이렇게 52 여기쯤이겠죠. 이렇게 해서 뭐 90, 그다음 100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0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4폴드 K는 여기서 이제 몇 등분 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4폴드라고 하면은 이 전체 100개를 이렇게 4등분으로 이렇게 한 거죠.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네 등분 이렇게 4등분하고 이 K 등분은 부분집합으로 나누고 K-1개 부분집합은 이 훈련 데이터셋으로 그다음에 K개 부분집합은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파란색 부분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터레이션 첫 번째 교차 검증할 때는 이 뒤에 세 개를 뒤에 3등분 4분의 3이죠. 4분의 3 비율을 이제 훈련으로 쓴 거고 이제 여기 4분의 1 비율 여기를 테스트로 쓴 겁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교차 검증해서 이 훈련으로 이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로 이제 평가해서 뭐 이렇게 어큐러시를 구한 거죠. 정확도를 이제 구해서 예를 들어 97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크로스 밸리션은 이제 여기 중간 부분 집합을 이제 이번에 테스트로 하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부분 집합을 이제 훈련으로 해가지고 훈련 데이터셋으로 해가지고 트레이닝하고 여기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이 정확도를 구해서 이제 뭐 96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크로스 밸리에이션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크로스 밸리에이션 이번에 이렇게 세 번째 거를 세 번째 이제 부분 집합을 테스트로 하고 나머지 이제 1번째, 2번째, 네 번째를 이제 이 훈련 집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훈련하고 학습해가지고 또 정확도를 구하고 98 뭐 이런 이제 네 번째 이제 교차 검증 때에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훈련으로 하고 네 번째를 이제 테스트로 해가지고 뭐 이제 99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폴드 크로스 밸리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예 이제 K번만큼 그러니까 지금 포폴드 크로스 밸리에이션 예로 들면은 네 번만큼의 이제 교차 검증을 반복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0부터 시작하면 0, 1, 2, 3 이렇게 네 번 반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네 번 반복한 것에 대해서 정확도가 각각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평균을 내서 뭐 6, 7, 8, 9니까 뭐 97.5 정도 되나요? 뭐 이렇게 해서 최종 이거를 이 모델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의 평균 이제 정확도로 이제 보는 겁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 크로스 밸리션의 이제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런 K-폴드 크로스 밸리션입니다. 이게 폴드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접혀있다, 겹쳐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몇 겹 이렇게 할 때요. 이제 그래서 K겹 교차 검증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걸 4등분해서 K등분 해가지고 K-1 부분 집합은 이제 훈련으로 K번째는 이제 하나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K 크로스 밸리션의 그냥 이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클래스가 이렇게 지금 여기 0부터 50번째 샘플까지는 클래스가 0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정상인 그리고 0부터 51분부터 이제 100까지는 환자예요. 뭐 암 환자다. 1이다. 클래스가 1이다. 이러면 이제 크로스 밸리에이션의 문제는 이제 이런 클래스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 첫 번째 크로스 밸리에이션 할 때 테스트 셋에 이제 그 클래스들은 뭔가요? 정답들은 클래스는 다 0이죠. 다 정상인들만 이렇게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편중되게 이렇게 그냥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이렇게 클래스를 고려하지 않고 편중돼서 그 테스트셋을 만들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K겹 교차 검증에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버전이 이제 계층화 K겹 교차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합니다. 똑같이 이제 K 등분으로 이제 나누는데 각각을 이제 클래스별로 이제 그 K 폴드 크로스 밸리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클래스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0번째 클래스에서 K 크로스 밸리션 첫 번째 크로스 밸리션 할 때 요 앞에 요 부분을 이제 테스트로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번째 크로스 밸리션 1번째 클래스에서 뭐 요 부분을 이제 테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합치면은 전체가 이제 4분의 여기가 이제 2분의 1의 4분의 1이고 2분의 1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그냥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이 테스트셋으로 이렇게 되고 테스트셋에서의 이제 그 클래스 비율이 50대 50이죠.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교차 검증할 때도 이렇게 이 클래스에서 4분의 1, 이 클래스 4분의 1 따와가지고 전체가 이제 4분의 1이 되도록 만들면은 이제 클래스 비율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 비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이제 스트래티파이드 계층화되어 있다는 교차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이거는 이제 포폴드 크로스 밸리션의 이제 스트래티파이드 버전이고요. 그래서 K번 횟수만큼 이제 교차 검증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셔플 분할 교차 검증은 뭐냐면은 이렇게 K격 이제 뭐 이렇게 K 등분을 이렇게 부분 집합을 이렇게 따로 안 하고 그냥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작위로 이제 추출하여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아까 K격 교차 검증할 때 뭐 포폴드 크로스 밸리션 하면은 결국 이제 3대 1의 비율로 이제 학습과 테스트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런 비율을 이렇게 정해서 뭐 이렇게 3대 1의 비율로 이제 훈련 데이터, 훈련과 학습을 이제 만든다고 치면은 요렇게 훈련을 이제 전체 이제 100개 중에서 그냥 랜덤 샘플링을 해가지고 75개를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75개 이렇게 택한 거죠. 이렇게 파란색 부분 랜덤 샘플링 해가지고 75개를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택하고 예, 여기서 다음에 25%또 랜덤 샘플링 25%를 해가지고 테스트 나머지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 이 주황색 부분 이렇게 랜덤 샘플링으로 이렇게 훈련과 이제 테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셔플드 스플릿에서는 이 그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모든 이제 샘플이 모든 샘플이 예를 들어 이렇게 1번 0번째 샘플 여기 1번째 샘플이 있다고 치면은 이 샘플은 적어도 한 번 이렇게 테스트셋에 이제 포함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셔플 교차 검증에서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요 부분 이렇게 뭐 이 부분 보시면은 한 번도 예를 들어 여기가 뭐 57번째다. 57번째 샘플은 한 번도 이제 테스트로 이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랜덤 샘플링에서 이제 테스트셋, 트레인셋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교차 검증을 다수 번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정교하게 아까처럼 K폴드처럼 딱 정밀하게 분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랜덤하게 이제 분할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차음 K폴드는 딱 이제 뭐 4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다 이러면은 크로스 밸리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이제 딱 네 번만큼 이제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이 셔플 분할 교차 검증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횟수만큼 뭐 랜덤 샘플링하면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제 교차 검증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 번 수행해서 각각을 마찬가지로 점수를 내고 여기서 요 주황색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뭐 점수 내고 뭐 96, 그다음에 뭐 여기 85, 그다음에 여기는 89, 뭐 이런 식으로 점수 내 가지고 마찬가지로 평균에서 뭐 90점 얼마다 뭐 이런 식의 어 교차 검증 평균 점수를 이제 구해서 최종적으로 이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셔플 분할 교차 검증도 그냥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를 이제 고려를 안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클래스 여기 보시면은 좀 더 우연하게 다 랜덤하게 뽑기 때문에 0번 클래스에서 왠지 좀 테스트 주황색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일 수가 그렇게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클래스가 이런 클래스의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나온 게 이제 스트레이티파이드 셔플 스플릿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뭐 3대 1로 이렇게 뽑는다 하면은 요 클래스 0번에 대해서 이렇게 3대 1로 이렇게 뽑고 클래스 이제 1번에 대해서도 3대 1로 이제 학습과 훈련을 이제 훈련과 이제 테스트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합치면은 이제 3대 1 비율이 유지가 될 거 아니 클래스의 이제 비율이 이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클래스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이제 스트래티파이드 셔플 스플릿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차 검증 횟수는 사용자가 이제 지정한 만큼 이제 쭉 늘릴 수가 있고요. 왜냐면 랜덤하게 이제 뽑으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마다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 점수를 매기고 각각을 또 이제 평균 내서 최종 이제 스코어를 만들면 됩니다. 예, 다음에 리브 원아웃은 이제 뭐냐면은 전체 이제 N개 샘플 데이터셋을 중에서 이제 하나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원아웃 하나만 남기고 트레이닝 하고 하나 빼놓은 하나를 테스트로 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전체가 100개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한 개만 이제 테스트로 쓰고 나머지는 다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교차 검증 횟수가 몇 번 나올까요? 이게 여기가 테스트일 때 한 번, 여기가 테스트 때 두 번, 여기가 테스트 때 세 번 이렇게 해서 총 이제 여기가 전 샘플 개수가 100개라 그러면은 100번째 샘플을 테스트로 할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총 이제 n번 나오겠죠. n개 샘플이 있다고 치면은 이런 식의 이제 하는 것이 리브원 아웃 교차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원 아웃 교차 검증은 뭐 좋은데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샘플이 예를 들어 뭐 이제 100개다 그러면 100번 해야 되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그렇기 때문에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보다 이제 그 계산 횟수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주로 좀 덜 하는 편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우리가 뭐 10번 정도 한다든 뭐 10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면은 10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횟수를 이제 한 10번 정도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10번에 대한 이런 계산 횟수를 이제 또 시간 걸리는 것을 이제 조절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10번 정도 이제 보통 하고요. 리버원 아웃은 이제 샘플 개수만큼 이제 다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좀 유용하긴 하지만 좀 덜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샘플 개수가 더 적어졌어요. 100개도 안 되고 뭐 10개밖에 안 된다. 이러면 거의 무조건 리버원 아웃 방식으로 해야겠죠. 뭐 20개여도 리버원 아웃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 예. 샘플 개수가 매우 작아지면 이제 리버원 아웃 방식도 이제 쓰게 됩니다. 리브 P아웃은 뭐냐면은 이제 그 N개 샘플 중에서 이제 P개를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쓰는 거죠. 첫 번째 교차 검증할 때는 뭐 리브 투아웃이라고 하면은 앞에 두 개를 이제 테스트로 만들고 두 번째 교차 검증할 때는 앞에와 그 다음 거 또 세 번째는 앞에와 그 다음 거 이렇게 해서 모든 콤비네이션 앞에와 이 다음 거 그 다음엔 또 앞에와 다섯 번째 거 이렇게 해서 앞에와 전체 다섯 번째까지 0번째와 이제 뭐 99%까지 번째까지 다 했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요 부분 하겠죠. 1번째와 2번째, 그다음에 1번째와 3번째, 1번째와 4번째, 1번째와 99%까지 9번째까지 다 돌았다고 치면은 다음에 2번째와 3번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콤비네이션, 모든 조합에 어, 대해서 다 이제 테스트 데이셋을 돌리는 것이 리브 이제 투아웃 방법입니다. 리브 투아웃 또는 리브 피아웃 이렇게 리브 3아웃일 경우에는 이제 이 앞에 세 개를 이제 이렇게 뭐 테스트 데이터로 잡고요. 이거의 세 개를 뽑는 n개 중에서 세 개 뽑는 콤비네이션을 모두 이제 이런 식의 교차 검증으로 돌아가는 것이 리브 이제 피아웃 교차 검증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브 피아웃에서 이제 교차 검증 횟수는 몇 번 나올까요? 그래서 n 콤비네이션 P만큼 나오겠죠. n 콤비네이션 P만큼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리브 투아웃 경우에는 n 콤비네이션 두 번째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 피아웃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100 콤비네이션 2면 얼마인가요? 100 콤비네이션 2 100 곱하기 99 나누기 2죠. 그래서 이제 뭐 엄청 많습니다. 몇천 번씩 되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더 리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샘플 개수가 한 100개 정도 된다. 이러면은 이제 뭐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5폴드 또는 이제 10폴드. 그 다음에 샘플 개수가 이제 더 적어졌어요. 전체 샘플 개수가 이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리브 원아웃 해야겠죠. 예. 리브 원아웃 뭐 이렇게 해서 그럼 10번 정도 이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돌게 되겠죠. 또는 리브 그거 10번도 너무 좀 적은 것 같다. 이러면은 좀 더 많이 하려면은 리브 투아웃. 그럼 8개는 이제 그 트레이닝으로 두 개는 이제 테스트로 이제 해가지고 돌리면은 어, C 콤비네이션이니까 45번 45번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평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좀 자잘하게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신뢰성을 좀 더 이제 평균을 낸다는 건 항상 이제 그 평균적으로 신뢰성을 이제 보장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평균 신뢰성 어느 정도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근데 그 계산량은 얼마나 돼가지고 이거 리브 이제 3아웃 하면은 이제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리브 2아웃으로 줄이고 좀 더 줄려면 리브 1아웃으로 줄이고 더 줄려면은 K 폴드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리가 남은 시간 대비 계산량 대비 얻고자 하는 정확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차 검증을 수행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샘플 개수가 이제 많아요. 한 뭐 10,000개 정도 돼요. 이러면은 굳이 이제 교차 검증 안 해도 되거든요. 특정 부분을 이제 테스트 샘플로 한 2,000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가 트레이닝 테스트를 이제 해서 검증해도 그 폴드 아웃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차 검증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오타를 냈었네요. 어, 다시 좀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폴드아웃이라 그랬는데 폴드아웃이 아니라 홀드아웃입니다. 홀드아웃. 제가 다 오타 냈습니다. 오타 홀드아웃이 맞고요. 그냥 하는 것은 홀드아웃이고 그냥 하는 건 홀드아웃이고 그 다음에 교차 검증하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 중에가 이제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 검증 결과는 아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교차 검증 몇 번째 횟수에서 어떤 메소드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뭐 트레이닝 정확도나 이제 어큐레시 테스트 정확도 같은 정확도들을 쭉 얻는 거고요. 요것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 트레이닝은 이거 볼 필요 없고 그냥 트레이닝 타임도 안 본다고 치면은 어큐레시 정확도만 이제 일단 본다고 치면은 요거를 이제 평균을 내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모델을 이제 그 크로스 밸리에이션 해서 평균을 내서 평균을 이제 비교하면은 이렇게 좀 더 이제 신뢰성 있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만 이제 이렇게 홀드아웃 방식으로 한 번만 이제 밸리데이션 하면은 이게 우연히 이제 좀 더 높게 나오거나 좀 더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평균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신뢰성 있는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원리로 하는 것이 이제 교차 검증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홀드아웃의 이제 방식은 전체를 그냥 딱 한 번 훈련 테스트로 나눠 가지고 모델을 학습 평가하는 거고, 교차 검증은 이런 홀드아웃 방법을 사실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